예, 이렇게 특검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소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3대 특검 수사도 한 달이 넘어가고 이번 주에는 특검 수사도 정점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도 임박했고 또 김건희 여사 역시 이번 주에 공개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피의자 신분 첫 출석을 앞두고 핵심 인물들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바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연결해봤던 것처럼 김건희 특검팀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또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현상 HS유성 부회장의 소환 장면 함께 보고 왔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상 16개에 달하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모레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관련한 혐의들을 좀 다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하는 방식이나 기법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아마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진행 전에 어느 정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핵심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 조사를 먼저 진행함으로써 어떤 사실관계를 다지는 작업.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날카롭게 하기 위한 그런 밑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을 보름 정도를 앞두고 미리 통보해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사실 16개 혐의라는 방대한 혐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한 이래로 거의 매일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소환, 참고인 소환도 정말 말 그대로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련된 혐의점 입증에 좀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에 앞서서 관련된 물증들과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갖고 있는 물증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유의미한 진술까지도 얻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해당 진술별로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가를 가리는 작업을 거칠 텐데 만약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받을 것이고요. 예. 만약 이에 부합하는 물증까지 있다면 그 신빙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핵심 사건 피해자 권오수 전 회장도 이제 소환이 됐는데 아마도 이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이제 소환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고요. 관련해서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도 연이어 있는데 만약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바와 유의미한 어떤 일치하는 그런 진술들이 확보가 된다면 네. 특검 측에는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진술만 있고 이것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은 아마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공격을 할 것이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특검 측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추가로 얻을 수가 특검 측에서 추가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이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소환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당초에는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한 주가 조작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판단으로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개시가 되지 않고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재수사 결정이 있었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했고 특히 이 탄핵 결정이 있었다는 점 등의 영향을 받아서 유의미한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을 보고 있고요. 물증을 확보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증권거래소 직원과 통화한 그런 내역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김건희
김건희 여사도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로서 특검 측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유의미한 추가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특검팀에서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4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일 때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좀 손실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지금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토론 당시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주식 투자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다면 이것은 이 대선에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공포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문제되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허위의 발언인지 뿐만 아니라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였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는 수요일에 김건희 여사에게 나와라 했고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제 관련자들을 쭉 소환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소환 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이제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수사 기간이 조금 더 연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특히 이 여당 측에서 관련해서 아직 이제 수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특검에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지만 집행이 일단 무산된 상황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일명 집사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결국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의 핵심 피의자 내진 참고인들이 뭐 해외로 간 그런 사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사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법에 대한 개정들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가능은 하지만 이것이 쉽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아직 수사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수사력을 동원한다면 지금 특검에 관련해서 파견된 인력들도 지금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먼저 어떤 수사 기간 연장을 논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기간에 충실하게 활용을 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또 수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관련자들을 계속해서 소환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구치소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이제 인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다시 이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이 당시 이야기하기로 이번에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물리력을 쓰겠다는 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인치를 시도하겠다는 걸로 해석해야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전 예. 대통령은 그러니까 구속 상태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는 과정인데 문제는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 구속영장은 내란 특검이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라는 부분까지는 법적으로 확인을 받았지만 문제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인신에 대해서 또 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건 서울구치소의 교정당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 김건희 특검 측의 어떤 수사관이나 인력이 서울구치소 이 방 앞까지는 갈 수 있는데 결국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형 집행과 관련된 그런 법을 보자면은 예. 교도관이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뭐 생명상의 어떤 위협이 발생했다거나 교도소 내의 어떤 질서 안정 유지를 위해서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엄밀히 법문헌을 좁게 해석하자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충돌이 되는 건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직접 나와서 당연히
당연히 수사를 받는 그런 선택을 할 텐데 예. 워낙 이제 예외적인 경우다 보니까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정말로 전직 대통령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걸 강제력, 물리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팔다리를 잡고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특검 측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집행을 하러 갔을 당시에는 2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이 집행을 하지 않고 돌아온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이번에도 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물리력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예. 아마도 특검 측이 뭐 구치소 측에다가 모든 책임을 뭐 특검이 지겠다 내지는 이와 관련해서는 지위를 받아야 한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요. 한 가지 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하였고 예. 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것은 적어도 특검 측과 조사 방식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진행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검 측도 무리해서 어떤 강제적인 어떤 집행 과정을 노출시키기보다는 뭐 방문 조사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방식들을 협의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선임이라는 게 체포 무산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제력 동원 전에 어떤 뭐 협의의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언제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내일 중에 집행을 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제 예. 체포영장도 7일간의 유효 기간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간 전에 한 차례 정도는 더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도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는 하고 있겠지만 일단은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네. 그 사이에서 아마도 변호인단 측과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을 좀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어제도 계속 소환 조사를 이어갔고 오늘도 또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계를 좀 모레로 밀어보자면 모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출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하루 전날 어쨌든 또는 당일이라도 좀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특검 측에서 한 15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날 대면 조사를 받아다라고 이제 통보했을 당시에도 조사 방식을 놓고 협의를 시도하려던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고 이 조사 시간도 좀 짧게 해달라라는 측의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 측의 어떤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네. 특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혐의부터 진행할지는 수사의 어떤 기법상으로도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전한 건데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뭐 하루 내지는 당일에도 어떤 소환을 못하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강제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뭐 체포영장 발부라던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특검 측에서 기간을 좀 충분히 두고 소환을 요청한 것도 만약 이번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적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부분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물론 하루라도 전에라도 어떤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 만약에 소환을 한다면 나온다면 포토라인에도 서고 저희가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반적인 거랑 크게 다를 바 없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역대 전직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 이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른 예외적인 조치를 두지 않는다면 이제 지상 입구를 통해서 출입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시민들의 안전이라던가 당시에 어떤 그 충돌 우려 같은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언론사들의 그 취재 라인, 포토 라인 앞에 서서
인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남기든 바로 이 특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든 그 과정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출석을 하는 모습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타 특검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개엄 과정에서 이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점은 소명이 되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받은 건데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을 받은 부분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전에 했던 진술, 즉 단전 단수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바도 없고 본인도 이런 지시를 한 바 없다는 진술이 구체적으로 다른 물증들이 제시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 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한 가지 기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CCTV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어떤 이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된 문건을 전달받은 그런 모습이 담겨 있고요. 예, 예. 이후에 이런 단전 단수 지시를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추가적인 진술들도 확인이 되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이전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아마도 이번에 특검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 단전 단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에 좀 총력을 기울이라고 보고요. 국무회의 과정과 관련된 부분 이후에 계엄을 해제 이후에도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 이어가리라 봅니다. 말씀하신 CCTV와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소환도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어떤 신병 확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헌법재판이 진행될 당시만 해도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국무회의도 소집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걸 막기 위한 조치들을 한 것이 강조가 되었다면 특검 측에서는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도운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미 강도 높은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아마도 재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상민 전 장관도 이미 구속이 되어 신병이 확보된 만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특검 측이 하고 있다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소환 조사를 한두 번 더 한 뒤에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범죄 혐의점 입증을 위해서 한 차례 정도는 더 소환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만약 특검 측이 이미 유의미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어떤 영장의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발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떤 혐의점이 있다고 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다면 예.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텐데 한덕수 전 총리가 협조적인 태도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임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미 증거 수집 같은 부분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로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특검 측이 영장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과 관련한 부분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대통령실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특검이 경로의 실체를 규명한 상황인데 이명현 특검팀 같은 경우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조사 중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과 또 통신 기록도 확보를 한 상황인데 이를 또 김 여사 특검과 공유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3개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지만 네. 사실상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외압이 있었는가 이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김건희 여사의 개입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증거를 또 김건희 여사 특검에 공유하고 서로 수사 기록 같은 부분들도 함께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 및 그 통신 기록이 확인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서 어떤 이 외압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비화폰의 특성상 그 내용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와 통화했는지 정도만 남아있다면 이것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진술이나 증거는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군요. 다만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예. 이와 일치하는 진술이 있다면은 굉장히 강력한 증거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지금 최상병 특검 역시도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